첫 번째 경기 제주 SKFC 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주는 개막전에서 우승 후보 중 한 팀인 서울에 승리했다. 그러나 그 이후 열린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중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유리 조나탄이 김학범 감독의 플랜에서 초반 제외된 모습으로 출전 기회를 잘 얻지 못하기에 유인수와 김준하, 서진수 등이 공격진에 나서고 있는데 마무리에 고전 중이고, 새롭게 영입한 2명의 브라질 외인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 대전은 지난 라운드까지 리그 선두를 달리던 대구를 원정에서 잡고 1위로 올라섰다. 후반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주민규와 최건주 등이 골을 기록하며 팀의 1위 등극을 견인했다. 측면 수비수로 나서 2차례 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한 박규현이 공백을 잘 극복한 수비진의 활약도 좋았다. 국대에 뽑힌 이창근 키퍼를 중심으로 오재석과 하창래 등 베테랑 수비진이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냈다. 대전의 승리를 본다. 대전은 팀 중원의 핵인 미드필더 이순민이 3골 골절로 이탈한 이후 2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벨톨라를 중심으로 마사와 김현욱과 김준범 등 다양한 선수들이 중원에 나섰는데 상대에게 쉽게 밀리지 않았고, 이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주민규가 확실한 골 결정력으로 제주 수비를 두들길 것이고, 정재희와 최건주가 측면에서 지원할 대전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제르소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며 성남에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개막 연승의 기세를 살리지 못했다. 승점 1점 추가가 유력해 보였던 상황에서 종료 직전 수비가 클리어링 실수를 범했고 역전골을 허용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 무구사와 제르소 모두 바로 외 스리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이명주가 중원의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랜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 수원 삼성을 완파했다. 일류첸코가 선발 출전한 수원 상대로 박창환의 선제골이 나왔고, 페드링요와 아이델 등의 연속골을 터뜨렸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과 함께 리그 2 3강으로 평가받았는데 출발이 좋다. 새롭게 가세한 외인 공격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서재민이 버티는 중원도 탄탄하다. 인천의 승리를 본다. 이랜드가 외인 트리오의 합류로 인해 몬타뇨가 떠난 공백을 확실하게 메운 건 맞다. 그러나 무고사와 제르소의 기존 공격진에 바로가 힘을 더할 인천 상대로 화력의 우위를 가져가긴 어렵다. 오스마르가 전남전 당한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점도 변수가 될 것이다. 인천이 홈의 이점을 살리며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화성FC 대 충북 청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성은 프로 합류 이후 3경기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 그러나 개막전에 만난 성남에 패한 이후 2경기에서는 승점을 따냈다. 지난 라운드 경남전에서는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중반 동점골을 뽑아냈고 후반 막판 경기를 외려 주도했다. 단 잘해주는 국내 선수들과 달리 차두리 감독이 기대하고 있는 리마를 비롯한 외인 선수들의 공격 가담은 조금 더 개선돼야 한다. 청주는 고전이 예상됐던 김포 원정에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였지만 4분 만에 가브리엘의 동점골이 터졌고 송창석과 송진규의 연속골로 승부를 갈랐다. 2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골키퍼 이승환이 교체되기 전까지 수차례 선방을 펼쳤고 베테랑 조수혁이 10분을 잘 막아냈다. 접전을 본다. 김포를 잡은 청주가 원정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가브리엘과 페드로, 송진규 등이 이끄는 공격진의 시너지도 나는 초반이다. 그러나 홈에서 강점인 수비로 청주의 역습을 저지할 화성이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90분 내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경기 강원FC 대 FC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원은 전북 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뽑아내며 승리하고 전북에 강하다는 점을 다시 증명했다. 이우영과 김동현 등이 나선 중원이 상대의 공세를 90분 내내 잘 저지했고 김경민이 교체로 들어와 마무리했다. 윤정환 감독이 팀과의 불화로 떠나며 이번 시즌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정경호 감독 체제에서도 성적을 내고 있다. 코바체비치와 가브리엘 등 강원 축구에 적응한 외인 공격수들의 존재감이 있고 이상원과 강준혁이 그들을 잘 지원 중이다. 서울은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안양 상대로 나선 연고지 이전 더비에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밭도가 윙어로 나서며 팀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루카스와 링가드의 돌파도 위력적이었다. 서울의 승리를 본다. 강원이 좋은 최근을 보내고 있지만 코바체비치와 이상원 등 기대한 공격진이 골이 안 나오는 것도 분명하다. 지난 전북 원정에서도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결과를 내긴 했지만 공격 전개는 다소 아쉬웠다. 기성용과 이승모가 홈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개할 수 있고 링가드와 루카스, 조영욱과 문선민 등이 빠른 발을 앞세워 해결할 서울이 승리할 것이다.
5번째 경기 대구FC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홈 경기에서 대전에 패하며 1위에서 내려왔다. 후반 경기를 지배하며 라마스의 추격골이 나왔고 수적 우세도 있었는데 골대를 맞추는 등 불운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래도 돌아온 라마스를 비롯해 에드가와 세징야가 팀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정재상과 고재현 등 감독이 기대하는 젊은 공격수들이 돌파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안양은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인 울산에 승리하며 승격팀 돌풍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 원정을 시작으로 3연패를 당했고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이창용과 김동진 등 승격을 이끈 주장단이 버티는 수비가 아직은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마테우스와 모따 등 투톱으로 나서는 외인 공격수들이 갈수록 시너지를 내고 있고 야구와 이태희가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공략 중이다. 대구의 승리를 본다. 류영직과 김정훈 등이 나서는 안양 중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쉽게 내주는 건 아니지만 최근 원정 연전에서는 수비 보호가 다소 아쉬웠다. 라마스와 세징야, 요시노 등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안양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고 에드가가 제공권 장악으로 기회를 노릴 대구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김포FC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포는 직전 경기에서 선제골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며 청주에 패했다. 측면 수비수로 나선 김지훈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4분 만에 리드를 잃었고 연속 2골을 더 허용한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루이스를 지원해야 하는 플라나가 교체로 들어와 골을 터뜨리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건 팀의 긍정적이다. 디자우마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도 잘 되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성남은 지난 라운드에서 연승으로 2위에 올라있던 인천에 역전승하며 2위로 올라섰다. 시즌 전 승격 후보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출발이 좋다. 인천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지만 이정빈의 동점골 이후 종료 직전 박지원이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후이즈 외에도 해결한 선수가 나온 게 인상적이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1위 등극도 노릴만하기에 원정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김포의 승리를 본다. 시즌 초반 분위기에서는 무패로 선두권에 위치한 성남이 더 낫다. 박지원을 비롯해 빠른 선수들을 앞세운 역습도 위협적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 승격을 위해 선수를 대거 영입했고 디자우마와 플라나, 브루노 등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인 김포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성남 수비의 견제를 피지컬로 이겨낼 루이스의 존재감도 있는 김포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